자, 이제 제 5파트입니다. 5파트 5편이죠. 주택법 보겠습니다. 주택 단지에 관한 법률이죠. 이것도 7문제 나옵니다. 좀 비중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주택 단지에 주로 거래를 많이 하시니까 아파트 단지에 대한 성격과 과정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 또 분양에 더 관상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주택 단지에 관한 건설과 공급,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 법률입니다. 주택 단지를 위해서 나온 법이다. 그래서 단지가 아니면 이 법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. 해서 보겠습니다. 자, 주택 단지를 봅니다. 주택 단지입니다. 주택이 나온다 할지라도 단지급이 될 때만 이 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. 7문제가 나온다 합니다. 7문제. 자, 그런데 단지라는 것은요, 한 번에 건설될 때 30호 이상 나올 때를 단지로 말합니다. 그래서 30호 미만이 되는 주택이 나올 때는요,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유예가 붙습니다. 건축유예가. 그래서 30호 이상이 되는 단지급만 얘기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. 자, 첫 번째 보시면 이 법은요, 일단 첫 번째 법의 총칙입니다. 총칙에서 이 법에 나오는 용어 중에 좀 나옵니다. 용어 중에 두 번째는요, 주택 단지의 건설편 나옵니다. 건설편. 세 번째는요, 이 건설 말고 공급 분양에 관한 사항이 또 나옵니다. 네 번째,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이 또 상세하게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벌칙에서 자금도 일부가 여기 나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총칙은 다시 뭐 기본적인 용어에 관한 사항들 또 나온 저번 시험은 여기서 2개가 나왔더라면 저번 시험은요, 이 건설편은 건설 단지의 건설인데 단지의 건설 주체, 사업 주체, 또 건설 절차,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작수한다. 건설 기준. 이번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. 나오지 않고요. 건설 촉진 대체까지가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들이 이렇게 알아주십시오. 공급하면 공급 질서를 위해서 나온 법이다. 해가지고 이 공급 질서 보시면. 국가에서 펼치는 공급질서, 분양회사, 공급자가 지키는 공급질서, 입주자분들의 질서 이렇게 해서 세 파트가 나옵니다. 보시고요. 리모델링 이것도 따로 띄어서 보시면서 또 플러스해서 자금 이렇게 상황 자체도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시험은요, 총시험부터 하나 정도 나온다 보면 하나 정도, 건설편에서 한 2개에서 한 3개, 그 다음에요, 공급편에서 한 또 2개에서 한 3개, 또 여기서 하나 이렇게 해서 시험에 꼭 나온다 이렇게 가지고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일단 용어정의 보겠습니다. 용어정의 봅니다. 첫 번째 보시면요, 주택이죠. 주택법상의 주택입니다. 주택이란 무엇이냐가 또 첫 번째 나옵니다. 주택하면요, 일단은 세대의 구성원들, 세대원들이 살기 위해서 독립된 주거니까 방 안에 주방을 갖추고 있는 독립주거입니다. 독립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이 건축물을 장기간 설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건물이면 이 건물 전부를 다 쓰거나 그 부분 일부를 써도 된다.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딸려있는 부속 토지 지분권도 같이 주택의 개념에 포함시킨다. 이것도 포함이 된다. 이렇게 말합니다. 그래서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, 주방을 갖추고 있는 어떤 건축물로서 장기간 임차나 소유해서 전부나 일부를 다 쓸 수도 있고 또 딸려 부속 토지 지분권도 포함된다. 이것도 부속 토지 지분권도 포함된다. 이렇게 해서 제외한다, 포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. 이것도 보시고요. 자, 그런 주택이 이제 나올 때 보시면요, 이 구조상 구분이 딱 처음 되어서 나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배웠지만 단독주택 있죠. 요 단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. 단독주택 단지. 또 공동주택 단지는 흔히들 많이 보신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. 나오면서 이것이 순수하게 협의의 단독주택 단지로 나올 수 있고, 그 다음에 다중주택 형태로도 나올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다가구 형태도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해서 세분되어지고, 세부증표는요, 건축부가 내용이 똑같습니다. 그래서 둘 다 3계층 이하인데, 임대하는데 주방을 안 넣는다, 주방 넣는다. 주방 독립주거 아니고 이거 차이점이 있고, 또 3계층까지 할 수 있다. 차이점은요, 요 합한 면적들이 이쪽은 330제곱미터 이하, 이쪽은 660제곱미터 이하, 100평, 200평 이하가 된다는 또 차이점이 있었죠. 공동은 다시 보시면 이것이 아파트 형태의 아파트 공동체 주택이 5계층 이상인 것을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랍니다. 연립주택 단지와 다세대 단지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, 요은 5계층 이상, 요건 4계층 이하인데, 차이점은요, 4계층 이하지만 바닥 합계가 665 초과하면 연립 이하이면 다시 이렇게 그 층표는 건축부 반응이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단독 공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자, 보시고요. 그 다음에 또 자금, 어떤 자금에 의해서 또 구분이 되어진다. 그다음에 자금. 그래서 보면 이 국민주택이란 주택이 첫 번째 나옵니다. 또 이것이
아닌 주택인데 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 부를 때 민영주택 이렇게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. 자, 국민주택은 보시면요. 일단 국민주택 여기 딱 포함이 딱 되면 무조건입니다. 무조건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입니다. 전용 85 이하를 갖출 것인데 이 주택도시 기금으로 건설하거나 또는요 재정으로 건설되었다 해서 어떤 사업자이든 묻지 않고 건설 자금이 주택도시 기금 또는 재정으로 건설되어지는 것이 주거 전용이 85 이하입니다. 국민주택에 포함됩니다. 자, 또 이 돈은 안 들어와도 건설자가 누구냐?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토지공사, 지방공사가 건설했는데 85 이하이다. 라고 할 때 이것도 국민주택에 포함이 된다.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. 요 둘 중에 하나 딱 걸리면 다 국민주택이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이 아니면 전부 다 민영주택이 되어서 주체를 묻지 않고 여기에 85 초과하면 다 민영이다. 이렇게 보통 보시면 된다. 이렇게 말합니다.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란 말 딱 나면요. 전용 면적 85 이하를 말한다.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 규모가 저 수도권 말고 시골 농촌 저기 업 단위, 면 단위에 가보면 이것이 또 10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. 뒤에 나올 겁니다. 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밑에 규모가 좀 나와 있습니다. 자, 확인하시고요. 다음 페이지입니다. 462페이지 가보시면 공동주택 구조상의 공동주택 일종입니다. 공동주택의 일종인데 보시면 한 개 세대 분양 공부했는데 이 공동주택의 일종입니다. 이 일종인데 한 개 세대 이렇게 1세대 분양을 했는데 요 분양되신 분이 신청합니다. 그래서 내 집은 세대 구분해서 쓸 수 있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지어달라 이렇게 신청하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. 흔히들 말하는 임대 수익형의 어떤 공동주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건요 한 개 세대 분양은 딱 했지만 세대 구분할 수 있게끔 가운데 경계벽을 하나 쳐주시고요. 현관을 따로 넣어주고 독립세대 할 수 있게끔요 부엌 기능과 욕실 기능을 다 갖추게 해준다. 그러면서 요거 합할 수 있게끔 나중에 요 사이에 연결문을 설치하든지 또는요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이것을 대구조를 갖춘다. 이렇게 딱 하면서 요런 주택이 전체 단지에서 최대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. 또 이런 식의 단지에서 면적도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. 제한 받습니다. 그런데 이쪽 부분은 임차할 수도 있고 또 본인 아들들이 살 수 있습니다. 하지만요 이쪽 부분은 어떤 경우도 절대로 구분 소유 절대 할 수 없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세대 구분형 공동이라고 부른다. 그래서 이쪽에 사는 임차인 분들은요 이쪽 식구로 봐가지고 주민 권리에 따라 행사를 못하게 제한합니다. 그래서 세대 한 개 세대 이렇게 간주가 되어서 각종 건설 기준 지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. 바로 세대 구분형입니다. 또 보시고요. 여기서 거기 어휘편에 보시면 2분에 각기 공간 14 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요 면적 한선 규정은 삭제를 했어요. 그래서 지금 한선이 없다가 아니고요. 원래 1인 가구 최저 조기준 을 보시면 최저 조기준 이걸 딱 보시면요 1인 가구의 최소한 면적 14라는 말이 있습니다. 있으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주거기본법이라는 법에서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 없대서 다 삭제했어요. 그래서 한선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거기본법에 14 이상이 다 있습니다. 있으니까 따로 언급할 필요 없다 해서 삭제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14 이상 명문의 조항은 없습니다. 이 부분요 이렇게 알아두십시오. 그 다음에 이제 방글로 6번입니다. 역시 공동주택 가운데 일종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요? 공동주택 가운데 일종인데 이제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도 있다. 도시형 생활주택, 도시 형태의 생활주택도 있습니다. 이 도시 형태니까 도시란 지역, 요 지역 안에서만 이것이 나올 수 있다랍니다. 이 안에서 1, 2인 가구, 규모 작은 이런 식의 어떤 세대 구성을 위해서 좀 규모가 크지 않지만 규모가 작은 평수입니다.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구성은 딱 하되 그것이 단지 전체 수요 300세대가 안 되게 300세대 미만 되는 어떤 단지 형태로 꾸민다 라고 할 때는 혜택을 주겠다랍니다. 혜택이 뭐냐?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갖춥니다. 85 이하의 어떤 전용 면적을 300세대 미만 되게 갖춘다 라고 하면 혜택을 줍니다. 뭐냐면요. 일단 첫 번째 우리 주택은요. 단지가 나올 때는 규모가 작은 평수도 집 안에 따로 욕실 말고 방이 또 따로 하나 있어야 됩니다.
근데 방이 따로 없는 한방 구조인 바로 원룸 형태의 생활주택, 이것을 갖추게 해줍니다. 원룸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, 자, 입장을 딱 해보시면 여기 침대도 보일 것이고, 그 다음에 여기 주방 싱크대도 보입니다. 이 보일러실과 욕실, 보일러와 욕실 빼놓고 다 하나의 공간 다 보이게 하는 형태, 바로 한방 구조인 바로 원룸이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. 그런데 원룸일 때는 85를 다 줄 수가 없어요. 원룸 형태로 나올 때는요, 요 면적이 보다 제한 받습니다. 요 면적이 보시면 50제곱미터 이하만 될 수 있다. 이렇게 상한선도 더 낮춥니다. 낮춰요.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3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, 이때는요, 요 한방 구조이지만 공간을 두 개로 나뉘어 쓸 수 있게, 벽을 쳐가지고 이쪽 따로 쓸 수 있게 공간을 또 나누게 해준다. 두 개의 공간으로 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요, 요 규모를 갖추면 단지 형태의 다 세대주택과 단지 형태의 연립주택도 나올 수 있게 해준다. 연립. 자, 보시면요, 여기도 보시면 원래보다 단지 형태 연립과 다세대가 있습니다. 차이점이 뭐냐? 차이점이 많습니다. 이쪽은요, 상한선 제한이 없지만 좀 상한선 제한이 있습니다. 또 단지 수도 제한이 없지만 수가 제한 받습니다. 그래서 큰 차이 납니다. 그래서 그러면 또 분리를 해줍니다. 좀 차이가 차별이 뭐냐면, 이쪽은 4계층까지 있는데, 요 조건을 갖추는 단지 형태의 다세대 연립은요, 이 한 층을 더 줘서 주택을 5계층까지 하게 해준다. 랍니다. 5계층까지. 이때 보시면, 5계층 심사를 위해서 도계위의 건축위원회 심의가 쳐서 한 층을 더 줘서 5계층까지 하게 해준다.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것도 반드시 확인 필요하신 사항입니다. 해서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오른편에 가시면 박스 밑에 관로 2번입니다. 양관로 2번에 복합 건축 제한이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 도시형 생활주택과 기타 일반 주택은요, 한 건물에 같이 복합으로 건축할 수 없다. 복합 건축 제한 받아요. 자, 또 도시 형태 안에서도요, 원룸 형태와 단지 형태의 다시 설립은 같이 복합으로 지을 수 없다. 이렇게 제한 받습니다. 제한 받아요. 그래서 원룸 형태도 다른 주가 쓸 것을 지을 수 없습니다. 원칙입니다. 그런데 원룸 형태의 주택일 때에는 특혜를 줍니다. 원룸일 때만 보시면 이제 특혜를 준다는 특례를 딱 줍니다.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. 자,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라든지 또는요, 준주거지역, 건물이 아주 많은 어떤 맞춤 건물, 아주 큰 건물들이 있습니다. 요 안에서 건축을 합니다. 이것도 보시면, 한 건물의 주상, 보통 보시면 상가도 집어넣어서, 상가를 딱 집어넣고, 밑에 딱 보니까 요 건물 속에 원룸,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이다 하고, 도시형 생활에 원룸을 분양을 막 합니다. 그리고 원룸은 싫다. 그럼 이 좋은 지역에 당신들, 요 안에 보시면 방 두 개짜리 투룸도 있다. 투룸입니다. 투룸도 있다. 이렇게 해서 분양합니다. 이때 보시면 이 원룸은 이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.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. 그런데 이 투룸은 뭐냐?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아파트가 섞여 있는 곳이죠. 이렇게 해서 상업지역에서는요, 이런 건물이 또 많이 보입니다. 많이 보입니다. 자, 또 두 번째입니다. 규모 작은 필지에서는요, 큰 건물 지을 수 없어.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딱 지었습니다. 자기 땅에 건물을 딱 지어요. 그래서 밑에는요, 원룸 형태로 딱 집을 지어서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. 원룸 형태 집을 딱 지어서 임대합니다. 임대를 막 해요. 또 분양도 하셨습니다. 왜냐면 아주 큰 평수 85를 초과하는 큰 평수 한 개 세대 딱 집을 지어서 자기 살집 하나 딱 지어놨습니다. 85 초과는 기타 일반 주택 한 개 세대와 원룸형 생활주택 집에서 복합 지어주겠습니다. 요거는 기타 일반 주택 한 개입니다. 청수가 하나, 둘, 셋, 네 개 층이니까 연립 또는 다세대일 것인데, 요 연립이란 다세대 형태의 원룸이고, 요건 그냥 일반적인 85 초과는 큰 평수의 연립 다세대가 딱 나와서 복합 건축하게 해준다. 이 말이 예외적인 사항이다. 이렇게 알아두십시오. 자, 기타의 어떤 용어 정의에 보시면 딴 거 볼 필요 없고요. 그 밑에 관로 4번 가세요. 4번. 토지 임대부 분양태. 토지 임대하는 식으로 분양한다. 토지 임대부 분양은 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. 자, 건물을 이제 건설합니다. 건설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. 자, 땅이 있고 돼지가 있죠. 돼지가 있고요. 건물이 딱 있습니다. 그러면요. 자, 완성이 딱 돼서 분양을 딱 치는데, 분양할 때 보시면 땅은 빼고요. 땅은 빼고 건물만, 요 건물 등기부, 요 건축물에 대한 구분 소유권, 요것만 딱 분양합니다. 구분 소유권, 요것만 딱 분양해요. 요것만 딱 분양한다. 하고 나서 토지입니다. 토지는요, 토지는 임대하는 식으로 한다. 임대적으로 딱 합니다. 그래서 땅 주인은요, 해당 사업 시행자, 땅 주인 갖고, 요건 분양받은 자, 피분양자가 이제 요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소유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때요, 요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요 대지위원요, 임차가 아니고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한다. 이렇게 딱 봅니다. 딱 보고요.
그 다음에 임대기간 최대 40년을 넘지 못한다. 이렇게 또 제한을 딱 합니다. 이것이 뭐냐? 바로 토지 임대부 부당주택, 토지 임대료입니다. 월 임대료식으로 이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. 이렇게 되어서 이용한다. 바로 이것이 반값 아파트의 어떤 그 명칭이 바뀐 것이 바로 토지 임대부 부당주택 이렇게 부릅니다.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. 자,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장수명주택이 보이는 장수명주택. 장수명, 아주 오래 쓴다. 수명이 길다. 장수명주택이다. 라는 뜻이 뭐냐라니까요. 자, 일단은요, 장수명, 내구성, 튼튼해 오래 간다. 그 다음에요, 오래 가긴 가는데, 질리면, 수리가 뭡니까? 가변성이 있어요. 가변성이 있어야 된다. 또 수리가 있다. 수리가 용이해야 오래 안 질리게 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구성 갖추고 가변성 갖추고 수리 용이성을 갖춘 것이 바로 장수병주택 이렇게 부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. 장수병주택입니다. 이것도 보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준주택 참 중요하죠. 주택이 아닌데 주택처럼 쓰고 있는 건물들 참 많이 있습니다. 주택이 아닌데 주택처럼 쓰고 있는 건물이 참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것이 바로 준주택입니다. 준주택이라고 불려요. 준주택의 종류 딱 4가지입니다. 또 다 외워주세요. 보시면 요 시험에 벌써 2번 나왔습니다. 일단은 요 기숙사는요, 이 법에서는 준주택으로 본다. 준주택 봅니다.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이죠.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말입니다. 고시원. 요 고시원은요, 그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지면 숙박시설입니다. 숙박시설. 그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지면 그것은요, 이전 건설입니다. 그래서 어디에 포함이 되었던 다중생활시설은요,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된다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그겁니다. 노인복지시설 가운데서 노인복지주택들 다 여기에 포함을 시킨다. 이렇게 말합니다. 그래서 노인복지시설 가운데서 노인복지주택들 다 이게 포함시킵니다. 어떻게 해가지고요. 자, 그 다음에 보시면 오피스텔도 여기 포함된다 해서 4가지가 나옵니다. 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 주십시오. 중요한 사항입니다. 그 다음에 주택 규모 딱 나왔죠. 규모. 주거 전용 면적 나오면 주거 전용 면적. 볼게요. 우리 단도 이 부분요. 이 부분 전부 다 면적하면 전부 다 예외 없이 주거 전용 면적만 말합니다. 교회는 얘기 안 합니다.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나오는 각종 어떤 주거 전용 면적 이것도 무엇이냐, 그죠? 무엇이냐 이렇게 보릅니다. 자, 보니까 단독주택 일대에 보시면요. 단독주택 일대 보시면 이것이 필지를 쪼개어서 이렇게 분양을 막 합니다. 집을 딱 지어서 이렇게 분양하겠죠. 집을 지어서 분양을 막 합니다. 단독 전원주택 단지 딱 지어서 분양을 하겠죠. 이렇게 합니다. 할 것인데, 할 때 보시면 단독주택은요, 여기 창고 등도 지어줍니다. 그래서 요 대시 안에서 각 바닥 면적 다 합한, 바닥을 전부 다 합한 면적에서 무엇을 뺀다? 공제합니다. 무엇을 공제한다. 뭐냐니까 분리되어서 설치되어져 있는 각종 창고 화장실, 분리되어진 부속 용도의 건축물들 다 제외합니다. 그 다음에 지하실. 요거 보면 지하실 있다 하면 지하실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. 지하실 제외합니다. 하지만 요 지하실 부분이 거실로 쓰고 있을 때는요, 요 전용에 포함이 된다. 거실 쓰면 포함이 된다.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. 하고요. 자, 공동주택은 일단 보시면 공동주택입니다. 일단 공용면적 있죠. 공용면적 다 뺍니다. 공용면적 다 빼겠습니다. 다 빼고 그러시고요. 주거 전용인데, 이 주거 전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겁니다. 보시면요. 자, 일단 뭐 복도 등은 다 뺍니다. 빼는데 이제 자기 집 세대가 딱 보이겠죠. 보입니다. 보이시면 세대의 현관문을 딱 열면 벽이 참 많이 보입니다. 큰 방, 작은 방, 안방 벽이 많이 보입니다. 이때 요 벽들 다 없다 보냐, 없다 보고 이 세대에 하는 바깥쪽의 벽의 외벽의 내부선 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한 내부선 가지고 전용을 산정한다. 이렇게 말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십시오. 요 전용 면적 보시면 상한선 제한이 현재 한국에는 없습니다. 없는데 요 상한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뭐냐면요,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할 때는요, 요 주거 전용 면적의 상한선을 모든 사업주체 건설주택의 75%까지를요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강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또 요 사업자 중에서도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요 고용자 회사에서 아파트 지을 때는 100% 전부 다 국민주택 규모로 짓게 할 수 있다. 이렇게 또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. 그것도 확인이 필요하십니다. 그 다음에 오른편에 가보시면 이제 공동택지가 보이죠?
공공택지다. 이 말도 자주 나옵니다. 공공택지에서 뭘 한다. 또 민간택지에서 뭘 한다. 이 말 자주 나요. 민간택지, 공공택지가 나옵니다. 주택건설용지는요. 공공사업으로 조성한 공공택지가 있고 또 이것이 아닌 택지, 아닌 택지가 있어. 아닌 택지가 뭐냐. 하늘에 부를 때 우리가 민간택지 이렇게 부를 뿐입니다.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. 주택단지가 나올 때는 전부 다입니다. 공공택지 아니면 이것이 아닌 민간택지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있어요. 자, 공공택지는요, 어떠한 공공사업으로 조성되어진 공동주택, 그 건설용지다. 그래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말합니다. 어떠한 공공사업으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말합니다. 여기서 요 공공사업이 참 많습니다. 엄청나게 많은데, 그 많은 사업도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을 아시면 됩니다. 바꾸는 사업. 바꾸는 사업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. 이렇게 보면 돼요. 그래서, 자, 땅 바꾼다. 환지입니다. 환지. 건물 바꾼다. 정비사업입니다. 정비사업. 그래서 건물 바꾸는 정비사업은 해당이 안 되고 또 땅 바꾸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 환지 방식의 인천, 송도, 청라 등의 경제자유개발사업 이것들 아니다 보면 돼요. 그래서 환지 방식 아니고 정비사업은 아니다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래서 많지만 다 볼 필요 없습니다. 여기서 보시면 5번과 6번 보시면요.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개발사업을 할 때 환지 방식, 수용 방식에 한한다. 환지는 제외한다. 다 있죠. 수용 방식에 한한다. 이 말입니다. 그래서 5번, 6번 수용 방식에 한합니다. 그래서 환지는 빠집니다. 환지하면 공공택지가 안 나온다 보면 돼요. 그래서 조합은요. 100% 환지하니까 공공택지를 만들지 않는다.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. 조합은 100% 환지 방식만 잡아 있기 때문에 보시고요. 다음 2번입니다. 자, 이것도 저번에 나왔었죠. 이 파트가 아주 쉬운 상인데 벌써 3번 나왔습니다. 10년에. 주택단지가 있어요. 주택단지. 자, 하나의 사업, 한 개의 사업, 하나의 사업입니다. 1사업으로 조성되어진 일단은 토지입니다. 1사업으로 조성을 시작합니다. 그래서 각종 어떤 주택들 다 올라갈 것이고 앞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상가 등의 부대시설도 다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. 올라갈 것인데 근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당신 단지 관통하는 어떤 도로 좀 내자 이렇게 승인 딱 내어줬습니다. 승인. 그래서 이것이 딱 발생되는 순간부터 이쪽에 1단지, 이쪽은요 2단지, 3단지 구분되는 그런 식의 단지가 있다랍니다. 그래서 요 단지를 구분하는 요 시설이 또 무엇이냐 참 자주 나오는 상입니다. 해서 보시면 고속도로 관통된다. 구분됩니다. 보시면 또 저기 철도가 관통한다. 구분됩니다. 돼요. 별 문제 없어. 없면 돼요. 자동차 저용도로다. 이것도 물론 여기 포함됩니다. 포함돼요. 근데 일반 도로, 사람 차 통행 당하는 일반 도로, 큰 폭이 20m 폭 이상일 때, 또 도시 계획도로일 때는요, 그 폭이 8m 이상이 될 때 단지가 구분된다. 단지가 구분된다. 이렇게 말합니다. 그러면요, 요 규모, 일반도로 20m가 안 되거나, 계획도로 8m가 안 되면, 단지가 한 개 단지로 본다. 이렇게 나온 것이죠. 그래서 한 개 단지가 쪼개진다. 일반도로 폭 20m, 계획도로 8m인데, 요 규모가 안 되면 한 개 단지로 봐버린다. 이렇게 말합니다. 그래서 그것도 저번에 나왔던 상입니다. 지금 참 잘 되는 상입니다. 그래서 그 단지에서는요, 2번과 3번을 잘 봐주십시오. 요 규모가 되어지면 단지가 쪼개진다. 이 말 되겠습니다. 자, 넘어가시고요. 다음 페이지입니다. 466페이지입니다. 자, 부대와 복리하는데 부대, 복리. 또 간선도 나왔습니다. 부대, 복리, 간선. 자, 부대 시설과 복리시설 차이점이 무엇이냐? 아까 시험에 옛날에 나왔을 지금 안 나옵니다. 자, 부대 시설은요, 이렇습니다. 단지 안에 꼭 필요하다. 또 단지 안에만 주로 있다. 이렇게 보면 돼요. 또 복리입니다. 복리라는 것은요, 자, 단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. 밖에는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. 엄청 많이 있습니다. 이마트, 할인마트 많습니다. 단지 안에 상가 있어요. 상가. 같이 단지 안에 있으면요 멀리 가지 않고 그냥 있으면 편리하다. 편리할 뿐이다. 편리한 시설 바로 복리입니다. 단지 밖에 유치원 또 뭐 은행 또 각종 어떤 상가 많습니다. 하지만 안에 있으면 편리하죠. 밖에도 많지만 안에 있으면 편리하다가 뭐냐? 복리시설. 안에만 있다. 꼭 필요하다. 뭐냐? 부대시설. 해서 단지 관리 사무실, 단지 내 조경, 단지 내 도로, 단지 내 차고 다 안에 있어야 됩니다. 꼭 필요하다. 또 안에만 있다. 부대시설. 근데 밖에 많지만 편리하다. 복리입니다. 복리. 이렇게 구분해서 보십시오. 우리 이것만 딱 보시고 넘어가십니다. 또 간선은 뭐냐? 간선은요, 단지 안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? 단지 안에 도로 있어야 됩니다. 단지 안에 수도시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. 또 단지 안에 전기시설, 가스시설, 통신과 지역난방이 있어야 돼요. 이것을 단지 밖에 있는 같은 기관망과 중간에 연결을 시켜 놓아야 단지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.
요번이 뭐냐? 바로 간선시설이다. 이렇게 말합니다. 그럼 단지 밖에 있어요. 단지 밖에 있어요. 그렇지만 요즘에 가통지, 가스통신지역 난방은 단지 안에까지도 간선시설에 해당된다.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것도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리모델링 나왔습니다. 리모델링이 참 중요한 상이죠. 주택 단지 건물의 리모델링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. 리모델링. 자, 주택 단지 건물의 리모델링 이 말 딱 나오면요. 건물을 대수선해도 리모델링이고요. 면적 일부를 늘린다, 정축해도 리모델링입니다. 자, 요거 할 때 보시면 대부분 다 정축을 많이 얻어합니다. 정축할 때는요, 또 규모가 또 제한받습니다. 할 때 보시면 정축은요, 종전 주거 전용 면적에서 최대로 30%까지만 할 수 있다. 이것이 원칙이에요. 하지만 요 종전 주거 전용, 요것이 보시면 85제곱미터 미만의 중소형 평수라면 40%까지 갈 수 있다. 이렇게 또 규모를 확대를 또 해줘요. 근데 되게 다 요 규모를 키워본들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. 없으니까 요 규모 범위 안에서요, 기존 단지 주택 세대 수를 늘린 요것을 외부에 일반 분양해서 그 분양된 가지고 공사비에 투입하면 자기들 부담금이 작아진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. 그래서 증가인데 요것도 제한받습니다. 기존 주택 세대 수에서 보시면요, 15%까지만 가능하다. 이게 또 얘기를 다 합니다. 자, 이것도 원래 원칙은요, 단지 안에서 별개 동의 어떤 신축을 할 수 있다 합니다. 자, 또 건물을 옆으로 넓힌다, 수평 정축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보기가 싫습니다. 그러니까 이 건물 상태에서 옆으로 펼치지 말고 위로 올라가자 해가지고 수직 정축, 수직으로 착착착 올라가면 참 모양새가 이뻐진다 이렇게 말합니다. 이뻐져요. 근데 이것도 종전 건물이 15층 이상의 건물은요, 3개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. 그런데 이 건물이 14층까지 이하인 건물은요, 2개층 밖에 올라가지 못한다. 또 규모도 제한합니다. 또 건축 당시에 구조도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. 라는 또 제한도 있네요.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 이제 이 규모가 될 수 있다. 바로 리모델링입니다. 이것도 보십시오. 자, 13번에 보니까 또 공구가 나왔어요. 자, 앞전 페이지에서요, 그 앞장 앞에 가니까 단지가 구분된다 했습니다. 구분과 틀립니다. 자, 공구입니다. 공구는요, 요 규모가 좀 큽니다. 그래서 규모가 보니까요, 600세대 이상 나오는 규모의 단지가 딱 보입니다. 그런데 이것들 말입니다. 한 번에 동시에 분양을 했을 때 잘 팔리면 참 좋은데 그 앞에 밑잡은 미분양되면 참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. 이걸 방지하고자 한 번에 동시에 하지 않고 쪼개면 단지를 딱 쪼개어서 이건 한 개 단지로 다 인정받을 것인데 일단 이쪽만 먼저 착공 신고한다. 이쪽만 먼저 착공해보자. 먼저 착공 신고합니다. 착공 신고함과 동시에 뭐 하겠습니까? 분양을 해봅니다. 분양 해보고 이쪽만 먼저 또 입주할 때 받는 검사가 있습니다. 그 뒤에 나옵니다. 사용 검사 받는다. 그래서 이쪽만 먼저 쪼개어서 먼저 착공 신고 착공해보고 사용 검사 한번 받아보자. 이만 분양 먼저 좀 해보고 나서 뒤에 또 잘 되면 또 이쪽도 분양하자. 그래서 이쪽을 쪼개어서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따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. 이때요, 한 공구는 최소한 300세대 이상은 나올 때 공구 분양이 가능하니까 2개 합하면 최소한 600이 나와야 된다.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딱 또 공구 사이에 넓이 6m 이상의 무엇으로 단지 구분 시설은 있어야 된다. 그래서 각종 어떤 화단, 도로 등이 있어야 구분되었을 때 공구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. 공구별 착공 신고 분양하고요, 입주 사용검사를 따로 할 수 있는 경우다 해가지고 공구별 해서 분할해서 착공, 분양, 입주, 사용검사 다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가 바로 공구라고 부릅니다. 이거 입주하면 다 한 개 단지로 간주한다. 단지 분리된 거 틀립니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보시고 이제 제2장 주택단지의 건설편이 나옵니다. 건설편은 또 장이 틀리니까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